자,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를 누비면서 다니는 시기가 2025년 3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의 입시를 2025 입시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학년 학생들의 입시를 2026 입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학년들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입시라고 하는 건 인구와 그다음에 대학교의 모집 인원의 대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는 거고,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일단 올해 그 2004년생들이 지금 2004년생들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현재 고3 학생들의 숫자가 상당히 이제 감소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고3이죠. 마이너스 25,000명이에요. 자, 그냥 인구가 줄었구나의 문제가 아니고 입시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모집 인원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집 인원이 어디랑 비교가 되냐면 서연고 서성안의 모집 인원 23,000명쯤 되는데 4,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숫자죠. 그러니까 현재 올해 2005년생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서연고, 서성한이 한 개씩 더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후 입시가 수월한 입시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알게 된 2004년생들이 대거 재수 반수를 해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인구를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또 다른 인구를 보시겠습니다. 바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입니다. 예, 그렇죠. 황금 돼지띠. 그래서 황금돼지의 전기를 받아라서 평생 잘 먹고 잘 살아라 해가지고 나왔는데 평생 심각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입니다. 58,000명이 증가를 했으니까 이거 이제 아시겠죠? 서연고, 서성한이 2개씩 없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보고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이 나름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 일찍 나를 낳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연도가 부담스러운 연도가 될 때는 항상 당해 연도의 학생들은 무조건 대학을 간다라는 생각에 안정지원, 하향 안정지원하는 성향들을 강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향 안정지원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생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대학과 학과에 학생들이 대거 몰리면서 그 해에 가장 높은 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준비를 잘해서 1학년들과 겹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이며, 우리 1학년 학생들은 이미 준비된 이런 경쟁들을 생각하고 일찍부터 잘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재수생 이야기가 나왔는데 재수생들의 비율이 굉장히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인 모집 인원은 수능 응시 인원은 감소됐는데 졸업생들만 증가해서 비율도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이제 한 가지 또 변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뉴스화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숫자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입시계에서 가장 큰 핵폭탄급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의대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의대 정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뭐 한 1,000명 내지는 뭐 2,000명 이렇게 늘게 되면 현재 2003년, 2004년생들이 대거 수능 시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재수생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렇게 재수생들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우리 재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바로 이 재수생, 졸업생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들은 이미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 검증을 받은 거죠. 자신의 생활기록부로 고3 때 도전을 했는데 합격한 대학도 있고 떨어진 대학도 있어서 이미 자신의 생활기록부의 경쟁력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 친구들은 더 이상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렵고 결국 수능과 논술을 통해서 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졸업생은 수능과 논술이다, 정시와 논술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재학생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수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모집 인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대학 입시에서 가장 많이 뽑는 전형은 교과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을 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인데요. 이 교과 전형은 그냥 사실상 다른 것들이,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부실하게 했다,
교과 전형에서는 상관없습니다. 봉사활동을 조금밖에 안 했다. 교과 전형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나에게 부정적인 표현을 써줬다. 교과 전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과 전형은 오로지 내신 성적과 그리고 가끔씩 일부 대학에 의해서 면접 정도가 들어갈 뿐이지 내신 중심의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23%, 교과가 굉장히 많죠. 40이니까. 근데 학생은 23%고 논술은 3.3, 수능은 18.7%를 뽑겠다라고 2025년 계획이 발표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내신 성적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에 이번 생애에는 내 내신은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걸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려면 학생들의 이제 성향을 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은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는 전국적인 거고요. 그래서 서울권의 대학들, 그것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15개 주요 대학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15개 주요 대학에서 교과 전형을 보면 저 밑으로 가시면은 11%예요. 분명히 전국적으로는 45%를 뽑는다고 했는데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에서는 11%를 선발하고 있고요. 종합 전형은 20%대가 아니라 30%대를, 논술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전국적으로는 불과 3.3이지만 논술은 8.6, 거의 10% 가까이 교과 전형하고 비등한 숫자를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전형, 그러니까 정시 전형으로 가보면은 더 충격이죠. 정시 전형으로 가면은 39.84, 그러니까 거의 40%를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내신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많지만 학생들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으로 가면 정시로 뽑는 인원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입시에서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39.84%, 약 40%를 뽑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고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그러니까 수시를 몇 번 씁니까? 6번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을 뽑았는데 얘가 우리 학교에 등록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못 뽑은 거잖아요. 그러기에 정시로 2월 되는데 이 2월 되는 비율이 거의 10% 가까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는 거의 절반, 50% 가까운 숫자를 뽑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에 이제 수시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종합 논술에 이 15개 주요 대학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최소한 수능에서 4개 영역 중에, 보통 한국 사람 빼니까 4개 영역 중에 2등급이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 영역에서는 2등급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뭐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15개 주요 대학을 지금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수능은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느냐? 잘 많이 준비해서 높은 점수가 나오면 그것만큼 좋은 것은 없겠죠. 하지만 시간이 부족하고 또 1, 2학년 때 해놓은 것이 지금 내신 관리라든가 다른 활동도 해야 된다면 최소한 이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에서 2등급, 3등급은 몇 개 만들어 놓는 수준 정도는 준비를 해 두셔야 이런 입시에서 이런 주요 대학에 합격할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수도권 주요 대학에서는 이공계 계통의 학과의 학생 숫자를 왕창 늘려놨습니다. 증가라고 했죠. 정원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특정 대학이 자기네 학교에 좀 좋은 학과를 만들려고 할 때, 첨단 학과를 만들려고 할 때는 그동안에는 비인기 학과를 폐지를 했어요. 인기 없는 학과를 폐지하고 그 학과의 숫자만큼 첨단 학과라든가 인기 학과를 설치했는데,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학과는 교육부에서 야,
폐과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늘려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정원 증가입니다. 근데 이 정원 증가된 대학들을 보니까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컴퓨터 계통이죠. 그 다음에 에너지 신소재, 화학 계통이고, 로봇, 물리, 기계 계통이고, 바이오, 생명과학 계통. 주로 큰 틀로 본다면 컴퓨터 계통을 중심으로 해서 첨단 산업 쪽으로 많이 뽑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2학년 학생들 아직 교과 세특 안 끝난 거 아시죠? 예, 2학년 학생들 우리 이번 기말고사 끝나면 그 생활기록부를 채워야 되는 시점이 오는데 그 기간 동안에 특히 이과 쪽 학생들은 이런 쪽 내용들을, 또 1학년 학생들은 일찍부터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해 두신다면 2년 뒤, 3년 뒤 그 대학에 진학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학과들은 대체로 수시에서 많이 선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정시 수능 위주 전형 규모와 금방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능으로 많이 뽑는다는 거, 그 다음에 교과 종합 논술도 수능을 많이 한다는 거, 그다음에 논술 전형 비율이 생각보다 낮지 않고요. 내년에 논술을 신설하는 학교가 있는데 고려대학교, 그다음에 상명대학교, 이게 다 논술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쪽은 이제 학종 플러스 정시 쪽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진 반면에 지역은 교과 준영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방 대학들은 내신 성적 중심의 교과 전형으로 많이 뽑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형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질문이 있는 거죠. 왜 같은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데 저 고등학교의 저 학생은 저렇게 좋은 대학을 붙고 왜 우리 고등학교의 학생은, 또 나는 왜 잘 안 될까, 이런 이제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선생님들도 이게 고민이고, 사실 입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겁니다. 같은 2.5등급인데 A 고등학교에서는 중앙대학교에 합격을 하는 반면에 B 고등학교에서는 숙대, C에서는 명지대, D에서는 심지어 서울대 일반 전형에 합격도 하고요. E에서는 이 고등학교는 고려대에 붙었습니다. 같은 2.5등급인데 실제로 이렇게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럼 이것의 정답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학생들이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같은 학교에서도 또 전형에 따라 또 같은 성적으로도 대학 합불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보니까 이런 이제 학교마다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을 받는데 개별 학교 얘기입니다. 개별 학교에서 1등급을 받는데 필요한 원점수 100점 만점에 내가 몇 점을 받으면 1등급을 예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는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 예상이 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고등학교는 95점을 받아도 1등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어떤 경우일까요? 95점을 받고도 1등급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여고가 그렇습니다. 예, 저는 여고에 있는데 여고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옛날 20년 전 아이들이나 지금 아이들이나 똑같이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날 아침에 와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시험 공부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나 안 했어, 나 어제 내 TV보다 잤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안 했을까요? 다 알아서 자기 필요한 것들을 해놨겠죠. 반면에 남고 학생들, 나 안 했어, 정말 안 했죠. 예,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고 쪽에서 원점수가 좀 낮아도 1등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가 있는데요. 이 편차라는 차이가 또 학교마다 있습니다. 편차라는 말은 상위권과 하위권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이제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이 성적 편차가 많이 나게 되는데, 사실 남고하고 남녀공학에서 조금 편차가 많이 납니다. 특히 이제 남고의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직도 중2병을 고치지 못해서 공부를 못하고 시험을 망치는 것이 마치 남자다움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위권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지게 되죠. 편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의 기준을 명확하게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보면 한 20점 정도 벌어지게 되면 편차가 커지는 거고요. 남녀공학에서는 또 우리 또 그 순정을 다 바쳐서 한 여학생을 사모하다가 그 인생의 쓴맛을 본 친구들이 또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편차가 더 벌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벌어진다. 물론 이건 재밌자고 한 얘기고 일반적인 뭐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대략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속한 고등학교가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열심히 할 때 나는 대학에서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동네 야구에서 홈런 왕이 되는 것보다 프로야구에서 홈런 하나 치는 게 훨씬 더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 친구의 성적이 동네 야구 홈런 왕인지 프로야구 선수의 홈런 한두 개인지를 파악해서 비록 수치적으로는 홈런의 개수가 부족해도 프로야구 선수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그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학교에 가서 옆에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워야 되는 게 사실은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잘 본다는 거고요. 자, 이에 대한 또한 이제 그 성적도 한번 이렇게 성적과 수능학의 관계를 통해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원래 옛날에는 보통 내신 1등급이 수능 1등급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빨간색의 분포도가 가장 일반적이었어요. 그 학교에서 내신이 3등급이라면 걔가 수능에서도 대략 3등급 정도가 나오고 이게 아주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전형에서 내신만 보고 뽑는 경우도 많고 수능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많이 생겼냐면은 내신은 1등급 때인데 수능이 4, 5등급 때이기 때문에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에서 실패하면 그 해에 내신으로 그 해에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학생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그룹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수시에만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지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출발이 되고요. 또 다 떨어질 경우에는 정시에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대학보다 훨씬 못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능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내신이 4등급이지만 1등급이 나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정시에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고 쪽 학생들은 보통 내신은 6, 7등급이지만 수능을 본다면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학생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특기자나 정시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EBS I에 보면은 이 친구는 5등급 때의 학생인데 2학년 2학기에 아버지가 쓰러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쪽 어디 학생인 것 같은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때부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다는 좀 말도 안 되는 신화 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이 친구가 되게 좋은 것을 하나 보여줬어요. 그게 뭐냐면 수업이었어요. 저는 여기서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업을 열심히 듣습니다. 오늘부터 수업 열심히 들어야지 눈에 힘 빡 주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에서 개념을 설명하면 그 개념을 잘 이해하려고 듣고 있는데 선생님은 다른 개념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알죠. 수업 잘 들어야 되는 거 알죠. 근데 이 친구는 기초가 없었던 친구니까 아마 수업 따라가는 게 어려웠었나 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수업의 모든 내용을 다 적었습니다. 다 적어서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업의 전체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다 적은 다음에 노트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소화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훌륭했는데 옛날에도 이제 그 조선왕조실록도 그런 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냥 임금님이 한 이야기를 다 적은 다음에 정리해서 이제 실록으로 만드는 거죠. 이런 방법이 좋은데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EBS I에 나오는 공부의 왕도를 거의 다 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공부 비법이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어떤 친구는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했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대요. 예, 어떤 친구는 수학부터 잡으니까 모든 게 잡혔대요. 어떤 친구는 뭐 그러면서 다 다른 거예요. 30명이.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싶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결국 학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친구들, 그 30명의 공부의 왕도에 나오는 그 친구들은 자기에 맞는 학습법을 터득한 거죠. 그래서 누구의 학습법이 옳은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학습법들을 우리 학생들이 잘 찾아 나가셔야겠습니다. 자, 국가기관의 입시 사이트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자, EBSI, 그다음에 우리 전북교육청에서 하는 진로진학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대교협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교협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어디가라고 돼 있는데 그 검색창에 어디가 치면은 이 사이트로 안내가 되는데요. 전화 상담도 해주고 게시판 상담도 하니까 참고하시고 대입정보센터에 들어가면 커트라인 이런 거 되게 궁금하시죠? 그런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요거 대교협 어디가 참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급도 착 나와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전북교육청의 진로진학센터 보니까 이렇게 1대1 상담도 해주죠. 자, 1대1 상담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해준다는 건 대단히 고마웠고 좋은 일입니다. 실제로 어떤 특정 지역의 특정 이런 상담해주는 곳에서는 1시간에 1시간에 몇십만 원을 받고 추가 시간 또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금방 상담에 끝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정말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이 무료로 상담해 주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EBSI에 보면 이제 게시판 상담이 있어요. EBSI의 대입 상담실 이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은 도움이 되겠고요. 특히 EBSI의 선생님들이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갔죠. 유명한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도 EBS 선생님들을 막 스카우트하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EBS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높으니까 많이 참고하시되 EBSI입니다. EBS로 들어가면 EBSI 찾는데 한참 걸려요. EBSI라고 검색하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을 한글로 잘못 치면 듀나가 됩니다. 근데 EBS의 이제 별칭이 그래서 듀나예요. 듀나. 그러니까 듀나가 나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검색하시면 바로 EBSI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대입 상담실로 상담을 신청하시면 게시판 상담인데 24시간 안에 답변이 들어오는데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최악의 질문이었어요.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대학이 전국에 한 200개는 넘더라고요. 학관 3,000개가 넘고 그래서 이걸 다 적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제 꿈은 무엇이고 내신은 몇 등급이고 활동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방송국 PD가 꿈인데 현재 성적이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과목들을 좀 더 높이세요. 이렇게 답변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도 있고 그 대학을 나와서 훌륭하게 방송국에서 PD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이런 대학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답변도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렇게 5등급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다 이거는 어렵습니다. 자, 이것도 EBS 설명에 저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오늘 한 것도 아마 며칠 뒤에 EBS 여기 안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참고.